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참 많은 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이은 새벽에 찾아오신 분도 계셨고, 깊은 밤 전화를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요리를 여쭤보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돈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이 비어있는 그 막막함 때문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아끼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손에 쥔 게 없는 그 허탈함 때문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압니다.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그 눈빛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천장만 바라보다 겨우 눈을 감는 그 마음을, 남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그 외로움을,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통장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 조금 모아놨다 싶으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 불안함, 분명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돈과 인연이 없는 건지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그 답답함, 오늘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를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집에 있지만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공간, 바로 화장실입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며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쌓이지 않는 집에는 예외 없이 화장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청소가 안 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닿지 않은 것입니다. 정성이 머물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당장 화장실을 달리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조용히 바꿔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닮아 있다고 느끼신다면 먼저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재물은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크게 돌아옵니다. 저는 오래전 아주 작은 절에서 새벽마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젊고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수행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철학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스님의 말씀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반장 스님께서는 항상 저를 새벽 청소에 세우셨습니다. 법당도 아니고 마당도 아니고 늘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상했습니다. 왜 하필 나만 화장실 청소를 시키시는 건가? 이게 무슨 수행인가? 그러나 스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부터 닦아라. 거기에 네 마음이 보인다. 처음에는 그 말이 그저 훈계처럼 들렸습니다. 귀찮은 일을 시키기 위한 그럴듯한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말의 깊이를 비로소 압니다. 아, 스님께서는 그때 이미 저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구나. 뒤늦게서야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밀려오곤 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흐르는 물은 흘러오는 복을, 보이는 물은 쌓이는 재물을, 빠져나가는 물은 흩어지는 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물이 가장 많이 흐르고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화장실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거대한 그릇이라면 화장실은 그 그릇 바닥에 뚫린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릇 안에 물이 가득 찰 수도 있고 아무리 채워도 모두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책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재물이 모이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을 직접 눈으로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차이는 놀랍도록 작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아주 작은 정성, 그리고 그 공간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하나가 그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풍수는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공간에 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어떤 에너지를 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가장 소홀히 여기는 공간에서 가장 크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사업도 꽤 잘 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벌기는 버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자꾸 빠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대개 화장실 변기 뚜껑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댁을 가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풍수에서 변기는 기운이 가장 강하게 아래로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물을 내릴 때 발생하는 강한 기류는 오물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 안에 머물던 맑은 기운, 집안에 쌓인 재물의 에너지까지 함께 끌어당겨 흘려보냅니다. 마치 강력한 소용돌이가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이 특히 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집안의 기운이 조용히 재충전되는 그 시간에 뚜껑이 열린 변기는 밤새 좋은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쌓아가야 할 복의 에너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면,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기 뚜껑을 닫는 행위, 그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는, 내 삶을 진지하게 대하겠다는 조용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누군가 내 지갑을 열어두고 나가는 것을 보면 달려가서 닫아주지 않겠습니까? 변기 뚜껑을 열어두는 것은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초도 걸리지 않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키는 첫 번째 문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문을 닫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집 안에 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신도분은 그날 이후로 화장실 뚜껑을 반드시 닫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래가 성사됐다고 이상하게 새어나가던 돈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변기 뚜껑이 그것을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마음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께서 대문 앞에 소금을 뿌리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쌀도 아니고 소금을 뿌리시나, 무슨 의미가 있나 할머니께 여쭤봤지만 할머니께서는 그저 빙긋 웃으시며 나쁜 기운을 막는 것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 행위 안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는지를 할머니는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힌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가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저에게로 흘러내려왔습니다.
화장실은 본질적으로 습하고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풍수의 관점에서 운기가 강한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운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운과 양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러나 운기가 과도하게 쌓이고 정체될 때 그 무거운 에너지가 집 안 전체로 스며들어 삶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재물의 흐름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천일염은 마치 어둠 속의 작은 불빛과 같습니다. 천일염은 단순한 소금이 아닙니다. 태양의 강력한 양기와 바다의 정화 능력이 수개월에 걸쳐 응축된 것입니다. 밤낮의 온도 차이, 바람, 햇살을 오롯이 담아낸 자연의 결정체입니다. 이 천일염이 화장실의 탁한 기운을 조용히 흡수하고 공간을 맑게 되돌립니다. 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장에서 화학 처리된 정제염은 그 생명력을 잃은 소금입니다. 표백되고 가공되어 자연의 기운이 모두 제거된 것입니다. 그것은 소금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소금의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햇살과 바람을 그대로 담은 굵은 천일염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을 도자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에 반쯤 담아 화장실에서 가장 어둡고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구석에 놓아두십시오. 변기 뒤편이나 세면대 아래쪽처럼 공기가 다 순환되지 않는 자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해소금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3개월이 지나면 소금은 자신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기운을 모두 흡수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정화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흡수한 탁한 기운을 다시 내뿜기 시작합니다. 묵은 소금을 변기에 흘려보내는 그 순간 여러분은 공간의 나쁜 기운과 함께 삶의 무거운 짐도 함께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체가 아닙니다. 묵은 것을 모아보내는 의식입니다. 지난 3개월에 힘들었던 기억들, 지쳤던 마음들, 억울했던 감정들을 함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신앙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삶을 돌보는 조용한 수행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그토록 소금을 귀하게 여겼는지, 왜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소금이 쓰였는지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집 화장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입니까? 정성껏 돌보아진 공간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무심코 방치되어 온 공간입니까? 화장실에 마지막으로 정성을 들인 게 언제였습니까? 구석구석 살피며 닦아낸 게 언제였습니까? 그 공간을 그저 지나치는 장소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느낀 게 언제였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재물 흐름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잠시 마음속으로 비추어 보십시오. 저는 절에서 화분을 직접 키웁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는 일이 때로는 오랜 기도보다 더 깊은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물을 줄 때, 흙을 살필 때, 새로운 잎이 돋는 것을 볼 때 그 작은 생명과 나 사이에 이어지는 교감이 있습니다. 그 교감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눈을 맑게 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그 자체로 강력한 양기를 뿜어냅니다. 화장실에 과도하게 쌓인 습기와 정체된 운기를 먹고 자라나며 그것을 신선한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식물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공간의 에너지를 조용히 정화하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이것은 물의 기운이 나무의 기운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수, 생, 목,
물이 나무를 낳는다는 이치입니다. 화장실의 강한 수기가 식물을 통해 목기로 변환될 때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다시 생동하기 시작합니다. 침체된 기운이 성장하는 기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단, 시들어가는 식물은 살아있는 식물보다 훨씬 더 나쁜 기운을 냅니다. 죽어가는 식물이 있는 공간에는 쇠퇴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에 오랫동안 아프고 지친 존재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에너지가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화장실처럼 빛이 좋고 습한 환경에 잘 맞는 식물을 골라야 합니다. 관음죽은 그물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산세베리아는 생명력이 강하고 온기를 흡수하는 데 탁월합니다. 아이비는 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공간에 싱그러운 에너지를 가득 채워줍니다. 이 식물들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꿋꿋하게 자랍니다. 그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요와 성장의 에너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화장실의 조명이 차갑고 어둡다면 문을 바꾸십시오. 많은 분들이 화장실 조명에 무심합니다. 그저 밝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명의 색온도는 공간의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광등처럼 푸르스름하고 차가운 빛은 차갑고 예민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도 차갑고 예민해집니다. 반면 따뜻한 전구색 조명은 집 안에 365일 지지 않는 태양을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따뜻한 빛이 음기를 녹이고 양기를 불러들입니다. 따뜻한 빛 아래 푸른 식물이 숨쉬는 화장실. 그곳은 이미 화장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운이 시작되는 명당입니다. 매일 아침 그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공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둔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으십시오. 저는 수십 개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화장실 하나로 그 집의 기운을 대략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살아 숨쉬는 화초 하나, 따뜻한 불빛 하나, 그 작은 것들이 공간의 기운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기운이 바뀌면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기운이 바뀝니다. 사람의 기운이 바뀌면 그 사람을 둘러싼 인연과 기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화장실에 들어서면 먼저 고요히 숨을 한번 들이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깊은 호흡. 그 짧은 순간에 어제의 피곤함과 오늘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합니다. 먼저 변기 뚜껑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의 결심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 삶을 지키겠다는 결심, 내가 쌓아온 것들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다짐. 다음으로 새는내 거울을 가볍게 닦으며 말합니다. 내 앞길을 맑게 합니다. 거울은 나를 비추는 도구입니다. 흐린 거울은 흐린 나를 보여줍니다. 맑게 닦인 거울은 맑은 나를 보여줍니다. 거울을 닦는 행위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맑게 닦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원망 없이, 두려움 없이 오늘을 바라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함께 자랍시다. 이 작은 생명이 오늘도 자라듯이 저도 오늘 조금 더 자라겠습니다. 이 식물이 빛을 향해 조용히 몸을 기울이듯이 저도 오늘 좋은 것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세 가지 30초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의 의식입니다. 작은 의식처럼 보이지만 이 의식이 하루 방향을 정합니다. 아침 첫 생각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삶을 만듭니다. 공간을 닦는 행위는 마음을 닦는 수행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닦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닦입니다. 화장실 거울을 닦을 때 마음의 거울도 함께 닦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날마다 쌓일 때 우주는 조용히 그에 응답합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정성에서 시작됩니다. 단번에 인생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에 30초가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삶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으로 압니다. 저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압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 공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왜 감사하느냐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간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깨끗이 씻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그 당연함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풍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좋은 기운이 모이고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재물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화장실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물운이라는 것은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삶의 구석구석을 소중히 여기느냐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함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람의 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복은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이라 여겨졌던 그 공간을 가장 정성스럽게 가꿀 때 삶의 반전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역사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 역사를 수십 년의 경험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청빈함은 가난함이 아닙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변을 정돈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풍요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머무는 곳을 아름답게 가꾸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저는 수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욕심도 버렸고 집착도 버렸고 화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버릴수록 더 많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비워낼수록 더 깊은 충만함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을 정성스럽게 비우고 닦을 때 그 공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묵은 것을 흘려보낼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나쁜 기운을 정화할 때 좋은 기운이 깃들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에 여러분의 복까지 실려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 흐름을 지혜롭게 다스리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변기 뚜껑을 닫는 것, 천일염을 구석에 두는 것, 살아있는 식물과
따뜻한 조명을 두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30초의 작은 의식, 이것들이 작아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모두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것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날마다 쌓일 때 삶은 소리 없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나일 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뒤로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웠고 그 무게가 온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다른 것보다 먼저 화장실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의아해 하셨습니다. 화장실이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 화장실을 살펴보니 변기 뚜껑은 항상 열려 있었고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조명은 깜박이는 낡은 형광등이었습니다. 식물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차갑고 방치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조용히 시작하셨습니다. 형광등을 따뜻한 정두색으로 바꾸셨습니다. 우석 위에 굵은 천일염을 그릇에 담아 두셨습니다. 작은 관음죽 화분 하나를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0초의 의식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후 그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거리를 얻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에게서 뜻밖의 도움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바꾼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화장실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대운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공간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고 그 공간에서 흘려보내는 묵은 기운과 함께 삶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수행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머무는 이 공간, 지금 내가 대하는 이 순간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쌓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합니다. 단지 그것을 조용히 확인해주는 작은 정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저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씨앗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 저에게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소중한 분께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더 크게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화장실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대운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